안녕하세요. 화통지기 배성은입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참 다양한 생각과 느낌이 떠오르는데요. 그래서 별은 문학작품이나 영화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소재죠.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그만큼 별은 참 매력적인 존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의 멘토는 별과 함께 인생을 걸어오신 분입니다. 우연히 만나서 운명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You know I know how to make them stop and stare as I fall now. The club ain't even handle me right now. Watching me, I go all out. The club ain't even handle me right now. The club ain't even handle me right now. Can't nothing handle me right now. 축구 콘서트 화통 오늘의 멘토 천문학자 이태영 멘토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별 박사님으로 네. 잘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의 멘토는 여러분 별 박사님입니다. 이 별 박사님이 쓰신 책도 아마 되게 자녀분들이 보셨을 수도 있고요.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보셨을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요즘 근황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네, 하늘만 보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좀 땅을 걷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늘을 충분히 봤으니까 땅도 좀 보고 싶다. 그래서 요새는 매일같이 10km 이상씩 땅을 좀 걸으면서 밤에는 하늘 보고 낮에는 땅 보고 그러고 삽니다. 아, 이렇게 낭만적이신 분이셨구나. 저는 박사님에서 왠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뭔가 죄송합니다. 책상에만 앉아서 공부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요, 공부도 하시고 또 낭만도 찾으시고. 아무튼 낭만을 찾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화통 클럽과도 인사를 나눌 시간이었는데요. 화통 클럽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드릴까요? 저희는 영춘 브라더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통남 아나운서 황수동입니다. 네, 한의사 김동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아, 그럼요. 너무 잘 지냈죠. 네. 네, 오늘 별 박사님 오신다 그러니까 갑자기 저는 윤동주 시인의 시집이 생각이 나요. 어머나. 요즘 동주가 또 뜨고 있잖아요. 바람과 별과 시라는 그 시집이 생각나는데 네. 어떤 아마 그 건가요? 별 해는 밤에 그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낭만과 별 하나의 멋있다. 예, 그래서 왠지 모르게 별은 네. 우리들 마음속에 그 따뜻한 추억 그리고 그 낭만을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그런 낭만을 좀 상기시켜주는 그런 좀 뭐라 그래, 물체라 그래야 되나요? 저 오늘따라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시죠? 굉장히 어렵죠. 네, 저는 오늘 네. 별 박사님 오늘 처음 뵙고 네. 아, 역시 공부를 참 잘하게 생기셨구나. 그런데 이제 하늘만 보시다가 이제 땅을 보신다고 하시길래 혹시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가? 죄송합니다. 갑자기 그냥 죄송합니다. 낭만이 그러니까. 확 떨어지네요. 아, 죄송합니다. 네. 네. 들어보시면 압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두 분은 별 좀 보고 사세요? 아니 뭐 요즘 별 볼 일 없잖아요. 네. 아 근데 이제 뭐 사실 이제 별이라고 하면 어렵잖아요. 아, 그럼요. 예. 고등학교 때 뭐 지구가 그때 배운 거 외에는 사실 뭐 살기 바쁘다 보니까 별 볼 일이 없는데 별에 대해서 굉장히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신다고 제가 소문을 듣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좀 듣고 별에 좀 관심을 좀 가져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김동환 한의사님은 노량진에서 별 많이 보셨죠? 네, 옛날에 제가 재수할 때 노량진에서 쓸쓸한 마음을 달리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별을 찾아본 게 정말 별을 자세히 본 마지막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때 맑은 하늘이었는데도 별이 7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래도 먼지 때문에도 그렇고 또 서울이니까 불빛 때문에도 그랬을 텐데 북두칠성 아닌가요? 북두칠성 아닙니다. 아닌데 7개밖에 안 보였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저도 약간 그 별에 대해서 조금 멀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별 하면 또 꿈이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살면서 좀 바빠지면서 점점 꿈도 좀 잃어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그 이태영 교수님 오셔서 재미있는 별자리 여행 항상 저희한테 소개시켜주고 하셨는데 오늘 저희 잃어버린 꿈을 찾아가는 좋은 자리가 될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여행 한번 떠나보시죠. 네. 네. 오늘은 어떤 어려운 이론보다는 다들 분위기가 우리는 낭만을 찾아서 떠난다 이런 분위기예요. 저도 사실 예전에 고등학교 때 기억도 안 나는 그 책에 보면 막 별의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 계산해서 막 아유, 시험 봤던 그런 기억이 나요. 지구학하셨네요. 네, 전혀 모르지만 오늘은 뭔가 네. 즐겁고 재밌고 낭만적인 이야기가 준비가 돼 있을 것 같은 그런 네. 기분이 드는데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나요? 사실 밤하늘의 별하면 굉장히 낭만과 꿈을 생각하는데 실제로 학교에서는 굉장히 딱딱하게
어렵게 배우죠. 사실 별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네. 오늘은 저도 원래 별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별을 보게 됐는지, 그리고 별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네.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별을 봐야 되는지 그런 얘기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태영 멘토의 화끈한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주시죠. 자, 먼저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별을 왜 좋아하느냐? 똑같은 별인데 뭐 매일같이 똑같은 별이 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별을 좋아하느냐? 그럴 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제 인생에 4가지 즐거움이 있어요. 저는 별과 사랑과 술과 시를 제 인생의 4가지 즐거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별, 사랑, 술, 시. 제가 대학교 때 깨달은 거거든요. 왜 그럼 별, 사랑, 술, 시냐? 별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하죠. 구름이 끼거나 비가 오거나 해도 그 너머에는 별이 있습니다. 물론 별도 결국은 변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인생을 놓고 봤을 때 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은 변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사랑. 사랑은 뜨거운 열정이죠. 사람에 대한 사랑이든 일에 대한 사랑이든 뜨거운 열정을 갖고 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술. 사실 별을 보려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술이었거든요. 옛날에 망원경이 별로 없었습니다. 술 보면서 별을 많이 봤는데요. 술을 마시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물론 주사가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술은 우리 마음속에 진실을 보여주게 하는 그런 도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진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시입니다. 시는 멋이자 낭만이죠.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 땅에 살아있는 한 저는 별과 사랑과 술과 시만큼은 간직하고 싶다.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을 갖고 열정적으로, 그 다음에 진실되게 멋있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거든요. 이런 생각을 왜 하게 됐느냐,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는 강원도 춘천이 고향이에요. 원래 뭐 지방 분들이 그런 것처럼 시골 살면서, 특히 저는 60년대에 태어나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목표라든가 꿈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그냥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가지고 좋은 직장 얻으면 효도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시절 뭐 사춘기란 것도 거의 제대로 못 느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만 뜨거운 마음속에 열정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시절 주로 보냈던 것이 펜팔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전국적으로 50군데 이상 펜팔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랴 하루에 한 5통 이상 편지 쓰랴 굉장히 바빴죠. 요즘은 채팅하느라고 바쁘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하루에 뭐 많이 쓸 때는 편지 봉투 하나에 뭐 20장 이상씩 글을 쓰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편지를 쓰고 나름대로 낭만적으로 살다가 이제 대학을 들어왔습니다. 대학은 뭐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뭐 좋은 대학을 갔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대학에 와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런 대학이 아니었어요. 저는 막연하게 시골 사는 학생 생각으로 과학자의 꿈을 꿨습니다. 순수하게 살고 열정적으로 사는데 과학이 최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학에 와 보니까 그게 아니었죠. 현실도 그렇지가 않았고, 그다음에 가장 존경해야 되는 저희 교수님들을 보니까 너무 재미가 없게 사시는 거예요. 맨날 실험실에서 연구만 하고 이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과 같이 좀 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 노는 모임을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군데 다니다가 너무 많이 놀 수는 없고 한 달에 한 번 노는 데 찾아보자 해서 갔던 곳이 바로 이 별 보는 동아리입니다. 별 보려면 한 달에 한 번 놀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를 그 별 보는 모임에 친구가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갔는데 저는 일단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모임에 들어갔는데 그 친구들과 더불어서 여름에 지리산을 갔습니다. 지리산에서 소나기 온 다음에 그 맑은 하늘에 별똥별이 쏟아지면서 완전히 개인 하늘에서 은하수를 본 거예요. 정말 멋있었습니다. 그 멋있는 은하수를 보면서 와, 정말 첫눈에 반한다는 걸 제가 느낀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저는 망원경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선배들과 술을 마시면서 인생 이야기를 하면서 사회 이야기를 하면서 별을 봤습니다. 그 별 속에서 그런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와, 이것이 정말 세상 사는 맛이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됐던 거죠. 그때 제가 이제 별에 완전히 빠져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별을 보고 살아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대학교 4학년 때 신림동에서 술을 한 잔 먹고 있었어요. 그때 어느 노인분이 다리를 저시면서 오셨습니다. 퉁소를 보시면서 이제 그 용돈을 좀 벌러 오신 거죠. 근데 젊은 학생이 어떻게 나이 드신 분한테 용돈 드리기도 뭐해서 옆에 앉혀서 술을 좀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어요. 퉁소를 부시면서
그 벌써 한 30년쯤 전이죠. 근데 간단한 시를 한 수 저한테 읊어주셨습니다. 간단하니까 제가 기억을 해요. 아직도 제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그분이 돌부처라는 시를 저한테 읊어주신 거예요. 돌부처. 간단합니다. 길 아래 돌부처 홀로 벗고 서서 1년 내 바람 비 눈 서리를 맞을 망정 평생의 이별 없으니 나는 너를 좋아하노라. 아주 간단하죠. 그분 자제분이 미국에 가 있다고 합니다. 편지를 보여주시는데 자제분이 미국에서 오래는데 안 가신 거예요. 70이 넘으셔가지고 뭐 미국 가서 하실 일도 없고 그런데 그 평생 살면서 많은 희노애락이 있었고 만남과 헤어짐이 있었겠죠. 근데 길 아래 돌부처만큼은 언제나 나에게 같은 모습으로 그 자리에서 지켜봐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딱 듣는 순간 아 나에게는 또 별이 이런 존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천문학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누구보다 밤을 많이 새면서 별을 오랫동안 볼 수 있는 건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꼭 술을 마시면 학교에 올라가서 혼자서 지붕에 학교에 있는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별을 보기도 했고 저희 동아리에 천문대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혼자 밤을 새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 별은 정말 이런 거구나 하는 걸 혼자 많이 깨달았는데 아무튼 그 별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아 내가 아무리 어떤 상태가 되든지 간에 내가 뭐 우울하건 즐겁건 그 별은 항상 그대로였다는 거. 제가 나중에도 별을 보기 위해서 전 세계를 많이 여행을 했습니다. 뭐 호주를 가기도 하고 저 뭐 북쪽에 북극 근처에 가기도 하고 하지만 그 별들은 항상 그대로의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을 모르고 사는 세상은 인생의 그 세상의 아름다움의 반을 포기하고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세상의 반은 하늘이죠.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의 반은 밤입니다. 그 밤에 밤하늘의 별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밤하늘의 별을 모르고 산다면 세상 아름다움의 반을 포기하고 사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무튼 이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저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한 25년 정도를 갖다가 나름대로 굉장히 낭만적이죠. 별과 사랑과 술과 시 그런 걸 즐기면서 나름대로 고민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왜 별을 좋아하게 됐는가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본격적으로 이 별과 관련된 삶을 25년 동안 살게 됩니다. 그 얘기 좀 해드릴게요. 사실 이 별을 좋아했지만 천문학과가 아니었고 그리고 성격상 이과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1년 동안 혼자 공부를 했습니다. 새벽 5시에 나와가지고 밤 10시까지 도서관 가가지고 문과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행정학 공부를 하고 이 사람 사는 경제학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또 미치면 또 한번 미쳐버리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원을 도시행정, 도시관리 쪽을 하는 걸로 전공을 바꿔서 서울대학교 대학원 다시 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완전 문과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선택은 제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운명은 항상 저한테 다른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대학원 다니는데 어느 날 출판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러이러한 책을 좀 쓰면 어떻겠느냐. 근데 제가 대학교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친구들과 같이 만든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당시 만든 책이 별 따라 꼴 따라라는 책이었는데 별을 보고 싶은데 자료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과 더불어서 이제 자료를 모아가지고 마스터 인쇄라고 해가지고 이제 프린트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돌고 돌아서 저 대학원 무렵에 그 당시에 이제 잘 나가는 김영서라는 출판사에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김영서라는 출판사에서 이제 5년 전에 이런 핸드북을 갖다가 프린트해서 냈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제대로 된 책을 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저한테 이제 의뢰가 왔던 거고. 그것이 이제 제가 대학원 마칠 때쯤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시간이 없어서 안 되니까 후배들한테 한번 그 기회를 주어보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이게 후배들이 제대로 책을 안 써주네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대학원 3학기 마치는 여름방학 동안에 2달인가 3달 동안을 갖다가 밤을 새면서 그 책을 썼습니다. 목표는 딱 하나였어요. 누군가가 밤하늘의 별을 볼 때 정말 자료가 없어서 그러니까 너무 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던 그런 첫사랑의 느낌, 그런 느낌을 밤하늘에 대한 별의 느낌들을 다른 사람들이 좀 나눠주고 싶은 것도 있었고 또 그 사실은 제가 그 대학교 때
시절에 썼던 그 별따라 꼴따라라는 책 때문에 많은 오해를 받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야기하기 뭐하지만 그 친구들과 더불어서 책을 같이 쓰는 바람에 책을 친구들하고 쭉 나눠주면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도 받아봤고 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책을 한번 만들어보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별자리 여행이라는 책을 대학교 4학기 때 이제 대학원 4학기 때 이제 썼는데 누가 이런 책을 볼까라는 생각 때문에 어느 날 이제 새벽에 그냥 몇 가지 썼습니다. 누가 이 책을 사서 볼까? 그래서 어린 왕자를 뭐 읽은 사람들 쭉 그래서 뒤에 썼는데 그 내용이 더 어떻게 인기를 끌었는지 아무튼 그 책이 나오자마자 3일 만에 초판이다 절판이 된 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저기서 방송 출연에서부터 굉장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1989년 겨울에 제가 여러 군데 방송국도 많이 불려다니고 신문에 뭐 많이 나오고 하면서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별 좋아하는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당시에 제가 나갔던 방송 프로 중에 이제 그 김광석 씨라고 혹시 아시죠? 돌아가신 동물원. 그 당시에 몰랐습니다. 책 쓰느라고 공부하느라고 방송에 딱 갔는데 김광석 씨가 이제 MC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도 잘하지도 못하시고 노래는 잘하는 것 같으신데 얼굴도 그렇게 썩 그렇게 미남도 아니세요. 저하고 몇 번 방송을 했는데 도대체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이신가? 뭐 하시는 분이신데 방송에서 이제 심야 방송 MC를 하실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랬더니 동물원에 계시대요. 동물원에 계신 분이 왜 방송에 계세요? 그래서 제가 동물원에서 뭐 하세요? 그랬죠. 그랬더니 기타 친대요. 그래서 요새 동물원에서 기타 치는 사람 뽑으시냐고 그랬더니만 동물원의 그룹이라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학교 가서 물어봤더니 엄청나게 유명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분이 저보다 한 살 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김광석 씨 하는 프로에 한 3번인가 4번 나가게 되고 그 무렵에 방송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느꼈던 게 결국은 별처럼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별을 좋아하는 거는 그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별처럼 사는 게 무엇이냐? 자, 별이 영어로 뭐죠? 스타입니다. 스타는 스스로 타는 거예요. 쉽죠? 지구는 타지 않기 때문에 스타가 아닙니다. 달도 타지 않아요. 해는 탑니다. 해가 뜨면 덥잖아요. 그죠? 해처럼 스스로 타는 게 스타예요. 근데 그냥 타기만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스스로 타면서 빛과 열을 주위에 줘야 되는 거죠. 스타는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라 TV에도 많이 나오죠. 근데 TV에 나온다 다 스타가 아니죠. TV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스스로를 태워서 주위에 빛과 따뜻한 열을 줄 수 있는 사람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만이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면서 별을 내가 왜 좋아하는지는 알았지만 이제 좀 별처럼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 계기 중에 하나는 그 책 때문에 많은 연락들이 왔는데 초등학교 5학년 선생님이란 분이 하나 연락이 왔어요. 이름도 안 밝히시고. 그래서 그분이 한 게 너무 고맙다. 초등학교 5학년 선생님인데 학생들과 같은 재미있는 별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책이 없었다. 너무 고맙다는 엽서를 보내주시고 막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역시 나는 이 문과 공부를 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역시 공부는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부터 별처럼 살고 싶다는 게 별을 알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별 보는 걸 알리려고 하다 보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정부도 찾아가 봤고 사업하는 사람들 찾아가 가지고 조금만 좀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별을 보면 밥이 나오니 쌀이 나오니 뭐 옛날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이거는 별로 벌어서 별로 쓰는 수밖에 없겠다. 별처럼 별을 알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싶었을 때 돈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별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별로 벌어서 별로 쓰는 수밖에 없겠다 해가지고 별에 대한 사업체를 하나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문우주기획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별을 예쁘게 알려야 되겠다. 그리고 별 보는 걸 갖다가 하려면 천문대도 지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시민천문대라는 걸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영월에 가면 별마루 천문대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90년대 중반에 강원도에 있는 강원일보 자매지인 태백지에다가 저는 강원도 출생이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서울처럼 테마파크 만들지 말고 사람들이 강원도 가는 이유는 공기 맑고 물 좋고 별이 좋아서다. 그래서 별을 한번 사업체로 만들어보자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영월군 공무원이 그걸 보고서 연락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자연과학 전공하고 별 보고 도시 행정 전공해가지고 결국은 도시 천문대 짓게 하는 거 맞는 일을 한 거죠. 그래서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무리가 많았어요. 삼국대기에 천문대 지으려고 했더니 어르신들이 반대합니다.
왜 산 꼭대기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꼭 일본 사람들 옛날에 많이 했죠. 그래가지고 길을 빼앗긴다고. 그래서 이제 했던 것이 이제 조경철 박사님, 저와 같이 저를 많이 도와주신 분입니다. 어르신들이 설득한 거죠. 이거는 길을 뺏는 것이 아니라 우주에 있는 모든 전기가 망원경을 통해서 영월로 다 들어올 거라고. 그래서 영월이 우주에 아주 제일 중요한 도시가 된다. 어르신들은 조 박사님 말씀하시고 다 그러네요 해서 말을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영월에 천문대를 지었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영월하고 제가 대전, 그 다음에 김해 세 군데 지으면서 했더니만 역시 우리나라는 그런 것 같아요. 한 군데 가면 다 따라해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천문대를 짓고 하다 보니까 또 그 직전에 뭐 별도 일본에서 또 일본은 별 본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 사람이 별을 발견해서 세종대왕 이름을 붙였다고 해가지고 또 유명해진 적이 있는데 그 정부에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맨날 그 별 박사님 별을 좋아한다는데 그런 것도 하나 못하느냐고. 못하는 게 아니라 일본은 과학관들이 많아서 카메라도 빌려주고 다 빌려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카메라 하나가 몇 천만 원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저도 한번 빌려줘 보라고. 그럼 한번 하겠다고. 그래서 또 그 말을 해가지고 정부에서 저한테 카메라를 빌려줬어요, 정말이요. 그래가지고 빌렸으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3천만 원짜리 카메라 빌려가지고 또 6개월 동안 내리 별 발견을 하러 쫓아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제가 98년도에 가을에 소행성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견해가지고 통일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밤하늘을 보는 마음만큼은 남북한이 따로 있을 수가 없고 나의 길 많으나 적으나 똑같은 마음으로 별을 볼 수 있겠다 생각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98년도에 처음으로 별을 발견해가지고 소행성을 발견해서 통일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누구보다 열심히 별을 봤고 누구보다 별 이야기를 많이 안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면 별을 공부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경희대학교 우주과학과 천문학으로 박사과정을 다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별 공부를 하게 됐던 거고 그러면서 제가 했던 게 사람들한테 쉽게 별을 알려주자. 그래서 생활천문학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남대학교에서 한 12년 동안 생활천문학이라는 걸 강의를 했어요. 공식 없이 한번 우주를 한번 이해해보자. 달이 뜰 때 다 똑같이 뜨는 게 아니거든요. 달에 보면 토끼가 있어요. 보신 적 있어요? 예, 토끼에 보면 토끼가 귀가 쫑긋한데요. 달이 뜰 때 토끼의 귀를 위로 향하고 해서 뜹니다. 질 때는 내려가서 떠요. 뭐 그런 뭐 이야기들. 그 다음에 왜 하늘이 파란가? 그 다음에 서해안 가면 밀물썰물이 있어요. 아이들과 같이 조개 주러 가고 싶어요. 근데 언제 가야지만이 밀물일까 썰물일까? 그런 거 다 별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해가지고 생활천문학이라는 걸 가지고 강의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꽤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운 좋게 2011년도에는 열심히 오다 보니까 또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신윤복의 그림 중에 월화정인이라고 있어요. 거기 달이 나옵니다. 근데 좀 이상한 달이 나와요. 그래서 과거에는 시험 문제에 그 그림의 잘못된 것은 무엇일까? 라고 이런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왜 잘못됐다고 생각하나? 그 그림이 맞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사해서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이거는 월식이다. 그래서 신윤복의 월화정인이라는 그림이 제작한 연대가 1793년 8월 21일이었다 하는 걸 제가 고증해가지고 발표하기도 했고 이게 또 그래서 교과서에도 실리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꽤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나이가 50이 되더라고요. 근데 50 됐을 때 저한테 가장 힘든 시절이 왔죠. 또 뭐냐면 조경철 박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저한테 가장 큰 멘토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분 돌아가시고 하면서 또 이 별이 천문대가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저는 천문학적인 적자가 아니에요. 서자입니다. 그죠? 화학을 전공했고 도시를 전공했고 나중에 천문학을 공부했고 하다 보니까
뭐 책을 많이 팔리고 별을 먼저 발견하고 뭐 고증했다고 해도 천문학을 정말 먼저 전공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골이 아니라 진골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좀 성골과 같은 삶을 살고 싶다는 욕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래도 먼저 시작했던 게 하나가 도시예요. 대학원 때 했지만 그 당시가 도시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제 대학원 때 같이 도시 공부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웬만한 도시 하는 분들 대학에 가면 저의 선후배들이 대부분 다 계시고요. 그리고 별을 보다 보니까 별은 알게 됐는데 땅을 너무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땅도 좀 알고 싶다. 그리고 이제 50만 건강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그래 조금 많이 날씬해진 겁니다. 상당히 배도 훨씬 굵었고, 그래서 제가 도시를 공부하자, 땅을 좀 알아보자. 그러니까 별이라는 것은 스타는 스스로를 태워서 주위를 이롭게 하는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주를 보게 되면 우주는 공평한 겁니다. 뜨거운 것이 있으면 차가운 것이 있으면 섞이는 거예요. 많이 가진 것은 적은 것과 나누는 거고요. 이게 이퀴리브리엄이라고 하죠. 균형이 잡히는 게 우주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좀 더 보고 싶다는 생각이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시 공부 다시 시작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도시계획 쪽, 도시행정, 도시계획 쪽으로 요새 부동산도 같이 하더라고요. 거기에 박사과정을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늦기 시작한 공부기 때문에 역시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는 남들보다 많이 걸어야 돼요. 별도 제가 늦게 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많이 보려고 밤을 새는 것처럼 땅도 걸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매일같이 10km 이상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리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한강을 걸었던 거예요. 한강에 걷다 보니까 주위에 지천들이 보여요. 지천에 들어가게 됐죠. 근데 헬스클럽 가서 걸으면 매일 똑같아요.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금방 1년치 끊어놓고 한 달도 안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걷다 보니까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한 60일 정도 2달을 걸었더니만 조금 다리에 근육이 붙고 자신감이 생겨요. 처음에는 뭐 피가 나고 막 물집 생기고 하더니 2달 정도 되니까 다 없어지고 굳은 살이 생깁니다. 그래서 조금만 산들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남산서부터 해가지고 200-300m짜리 올라가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이 더 생기죠. 그 다음부터는 뭐 이제 북한산이든 관악산이든 뭐 500m, 1000m 되는 산들을 쭉쭉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기본적으로 건강도 생각하고 했는데 보다 보니까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산도 산이지만 골목길을 가보고 싶다. 그래서 골목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던 거예요. 서울에 가면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데도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데 돌아다니게 되면서 세상을 보게 해서 지금 한 300일 이상을 걷고 있는데 하루도 안 빠지고, 이게 감기가 걸리면은 가기 싫잖아요. 근데 감기도 세균이나 바이러스예요. 뭐냐면 결국 열내서 죽이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기나 몸살이 있으면 바로 산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만든 법칙이 370 법칙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3km를 걸으면 몸에 땀이 나요. 7km를 걸으면 근육에 힘이 붙는 것 같아요. 10km를 걸으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300일 이상 쭉 걷다 보니까 배도 들어가고, 근데 그 이상 살 빼기는 어려워요. 처음에 한 10kg는 잘 빠지더라고요. 더 빼려면 먹는 걸 줄여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줄입니까? 그죠? 그래서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 즐거움인데, 그래서 열심히 먹으면서 열심히 세상을 보면서 걷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그 공부는 거의 끝나가서 논문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논문 쓰면서 이제는 좀,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우주인으로 살아보자. 우주인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사는 것도 역시 우주죠. 근데 우주는 정말 평등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정치적인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많이 가진 사람은 나눠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야 되는 거고요. 그것이 우리 우주의, 그렇지 않으면 우주는 터져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의 주인이 결국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짧은 시간 왔다 가는 그런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땅을 보면서 좀 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그런 의미를 좀 생각해 보고 싶다고 사는 거고요. 그 욕심이 있다면 제가 이제 별을 한 25년 동안 봐서 살았고, 앞으로 한 25년은 땅을 보고 살고 싶어요. 그리고 건강이 허락되면 75세가 되는 해에 사람 공부를 좀 시작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100세까지. 요새 100세 인생이잖아요. 천지인. 그래서 하늘 공부했고 땅 공부했고 사람 공부를 한번 해가지고 100세 되던 해에 천지인에 대해서 한번 글을 쓰고 떠나면 어떨까. 근데 이런 생각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어린 왕자를 다시 읽었다는 거예요. 50되는 해에 어린 왕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죽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낭만과 꿈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나야 될 것인가,
어린 왕자가 마지막에 떠나면서 정말 이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한테 자기가 어떻게 기억되는가 그 얘기를 하고 갑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가 밤하늘을 볼 때 밤하늘이 아름다운 이유는 장미가 있어서겠고 조종사가 밤하늘의 별이 아름다운 것은 거기에는 어린 왕자가 어딘가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겠죠. 여러분들도 별을 보다 보면 거기에 과거에 누구랑 같이 봤던 또 추억이 있으면 더 아름다워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니면서 많이 느꼈던 것은 그 무덤들이 너무 많아요. 죽은 다음 100년, 200년 지나서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나의 무덤, 오히려 후손들한테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무덤을 남기고 가기보다는 내가 무엇인가를 갖다가 의미 있는 일이라든가 의미 있는 기억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남기고 하는 거, 그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아무튼 제가 별처럼 살다가 하다 보니까 어느덧 50이 넘었는데 근데 아직도 철이 덜 들은 것 같아요. 아직도 별을 보면 즐겁고 꿈이 있고 낭만이 있으니까 제가 뭐 시간은 전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간단하게 제가 왜 별을 좋아하고 별처럼 사는 것이 왜 중요했고 앞으로 이 땅을 밟으면서 우주인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높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저 빛나는 별을 타고서 잠이 든 그대 품으로 날 데려다 줄 수 있다면 밤낮 하늘을 돌고 돌아도 그대만 볼 수 있다면 내 달콤한 단잠까지도 다 버리고 날아 올라가도 좋아. 저 빛을 따라가 햇성이 되어줘 하늘을 알아봐. 내 맘을 전하게 그대에게 데려가 별을 내려봐. 그대가 보이게 더 빛을 태워봐. 언젠가 사라져버린다 해도 내 맘을 줄 거야. 저 빛을 따라가 햇성이 되어줘 하늘을 알아봐. 내 맘을 전하게 그대에게 데려가 별을 내려봐. 그대가 보이게 더 빛을 태워봐. 언젠가 사라져버린다 해도 내 맘을 줄 거야. 네, 별의 세계로 어떻게 가까워지시게 된 건지 그 느낌이 확 와닿은 것 같아요. 아, 이렇게 그렇죠? 별과 가까워지게 된 게 진짜 좋아해서 운명인 것 같아요. 아마 저는 살면서 했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제가 별을 봤던 것은 굉장히 행운이었다. 그리고 네. 저 다행했던 게 제가 서울대학교 다닐 때 아주 노 교수님들이 많으셨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정말 그 일제시대 이전 사셨던 분들이. 그래서 저는 그 보통 천문학을 하면서 못 들었던 옛날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뭐 그래서 저희과 교수님은 아니었지만 천문학과 지구과학과의 나이 드신 교수님들한테 가가지고 그 옛날 우리 별 이야기들을 굉장히 듣는 걸 좋아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좀 더 늦기 시작했다면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 저한테 전해주시기 전에 돌아가셨을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참 보면 행운이었다. 그리고 별을 발견했던 것도 행운이었고 사실은 뭐 아까 얘기했던 월화정인도 행운이었고 그러니까 참 운이 좋았다. 야, 그래서 제가 다시 땅을 걷게 됐던 것도 네. 아마 제가 그 어떤 계기가 없었던 땅을 안 걸었을 거고 그렇다면 제가 지금쯤 배도 이만큼 나왔을 거고 훨씬 더 네. 힘들게 살 수도 있어요. 행운이었지만 또 그 밑바탕에 실력이 탄탄하게 받치고 있으니까 행운이 찾아오잖아요. 아니, 열심히 하면 다 실력이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화통클럽은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뭐 별의 수만큼 궁금한 이야기가 많은 것처럼 눈을 반짝반짝하게 뜨고 계신데요. 네, 제가 또 학부모잖아요.
네. 제가 네. 제가 학부모라 제가 물어요. 그게 아니라 제가 예. 학부모라 보통 네.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한테 네. 별 공부 많이 하면 똑똑해진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책을 네. 보면 그냥 똑같은 별인데 이걸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이거는 천칭자리고 이건 네. 뭐 이렇게 하니까 너무 헷갈리고 네. 복잡한 거예요. 천칭 다음에 생각 안 나죠. 물병자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자자리 뭐 지금 맞았다고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네? 틀렸는데요. 아 저희도 그 진짜 별 많이 보면 똑똑해집니까? 아이 뭐 별 많이 뭐 어디 가서 부다 씨도 별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아셨어요? 저희 때는 별을 보면 정말 오히려 딴 생각한다고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별을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별이 우주 이런 것이 과학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을 본다는 것은 사실 둘 중에 하나예요. 기본적으로 별을 보더라도 땅에 발을 딛고 보셔야 됩니다. 결국 우리 별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지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근데 막연하게 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근데 땅에 발을 딛고 보지 않는 별은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별을 본다는 것은 누군가를 좋아한다면 알고 싶어지잖아요. 알려면 노력을 해야 되죠. 막연하게 별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별을 정말 좋아한다라고 한다면 자제분이 별을 좋아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좋아하는 것을 네가 정말 알아봐라. 그럼 더 좋아하실 수도 있다. 누군가 사랑하게 되면 알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좋아한다면 공부를 하게 되고 공부를 하려면 책을 읽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별 공부뿐만이 아니라 수학이라든가 물리라든가 같이 하게 되겠죠. 아 참 그 합리적으로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얘기를 쭉 들으면서 네. 가장 기본적인 게 좀 궁금했어요. 네. 별 아까 이제 별은 스스로 탄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태양은 별이 맞잖아요. 네. 그러면은 태양도 별이에요? 아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해와 별이 같다라는 걸 아는 것부터 천문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별이 그러면 아까 예.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예. 그럼 그거는 별이에요? 아니죠. 그럼 아까 소행성 얘기하시면서 그것도 아니죠. 그것도 별이라고 그러니까 하셨는데 우리가 보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 넓은 의미의 별과 좁은 의미의 별이 있어요. 아, 정확히 어떤 예,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별, 스타라고 이야기한다면 스타는 스스로 타서 빛을 내는 존재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해와 같은 겁니다. 해와 별은 같은 존재예요. 해는 가까이 있기 때문에 밝고 뜨거운 거고 별은 멀어서 그렇죠. 만약 별에 우주선을 타고 간다면 별도 해처럼 보일 겁니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야기할 때면 해처럼 스스로 타는 것만이 별인 거고 넓은 의미로 볼 때는 밤하늘에서 작은 점으로 빛나는 건 다 별이에요. 그래서 지구는 작은 점이 아니잖아요. 해와 달과 지구를 뺀 나머지 점으로 보이는 걸 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행성들도 점으로 보이잖아요. 금성을 보면 목성을 봐도 화성을 봐도. 하지만 별은 반짝반짝 빛나는데 자세히 보시면 금성이나 목성은 반짝거림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를 물으시려면 이제 태화천문학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행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아요. 맨눈은 거의 안 보이고 제가 발견했던 소행성 통일도 제가 발견할 당시에 이제 그 밝기가 눈으로 보는 밝기보다 거의 10,000배 이하로 더 어두운. 눈을 보는 한계보다 10,000배에 더 어두운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간에 스스로 타서 빛을 내는 거 쉽게 얘기하면 스스로 탄다에다 점 하나씩만 찍어보세요. 수소로 타는 거죠. 수소가 모여서 타는 게 별이에요. 수소 폭탄이에요. 수소가 모여서 1000만 도가 넘어가면 수소 폭탄이 됩니다. 그게 바로 태양이에요. 태양은 거대한 수소 폭탄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빛과 열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네. 이게 생활천문학입니다. 야, 그럼 정말 별 주위에도 저희 지구 같은 그러니까 행성이 있을 수도 있는 거네요. 있죠. 워낙 작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요새는 그런 지구와 같은 행성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케플러 우주망원경이라고 해서 그런 우주망원경도 떠 있고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의외로 많더라. 우리 은하계 내에 수천억 개의 별이 있는데 과거에는 그중에 한 10분의 1쯤 있지 않겠는가 했는데 보니까 한 20-30% 정도가 행성을 갖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 지구와 같은 정도의 환경이 우리 은하계 내에만 해도 최소한 수십억 개, 많게는 수백억 개 이상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김동환 이사님. 네. 네, 궁금하신 거 있으시죠? 오늘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너무 소통도 잘 하시는 것 같은데요. 특히 뭐 별 박사님으로 유명하시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재미있는 우리 별자리 여행의 베스트셀러 저자 작가로서 또 유명하신데 저도 같은 이공계로서 사실은요 우리 글쓰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글 쓰는 데 있어서 뭐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또 나에게 정말 글 쓰는 거는 무엇인지 한번 여쭈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 펜팔하면서 부모님한테 굉장히 혼을 많이 났어요. 공부 안 하고 맨날 편지 쓴다고 해가지고 사실은 주소 옮겨 다니라고 친구네 집 주소 많이 팔았습니다. 편지를 50통씩 쓰고 왔다 갔다 하려니까 부모님 걱정이 많으셨겠죠. 근데 그 펜팔했던 게 저한테 굉장히 인생에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기는 재미없잖아요. 시켜서 하는 거니까. 제가 요새도 걸으면서 하는 게 요새는 핸드폰이 있으니까 이게 메모 기능이 있잖아요. 네. 혼자 걸으면 생각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계속 적어요. 그래서 걷는데 누구랑 같이 다니면 다른 걸 하게 되잖아요. 뭐 가서 먹게 되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걸을 때 열심히 쓰거든요.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적는 버릇. 그것이 굉장히 그 글 쓰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말하는 듯이 쓰거든요. 편지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 그것이 글이 됐든 말이 됐든. 근데 보니까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말이 점점 빨라져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그 조경철 박사님하고 말투와 그죠? 그런 게 좀 비슷하시게 그 이런 말 어투가 약간 좀 이렇게 천진한 느낌을 주는 어투거든요. 제가 느꼈을 때는 그래서 이제 별을 보셔서 그런 게 아닌가. 그 조경철 박사님도 생전에 그 방송을 보면 너무 순진하신 거예요. 천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뵈면서 근데 혹시 그 얼마 전에 종영된 그 장영실이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예. 아, 다는 안 봤고요. 예. 다 안 보셨어요?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저희와 보는 시각이 좀 달랐을 것 같아요. 그 네. 별의 그 아주 그 신분을 떠나서 예. 이 별을 바라보면서 너무 그 해맑게 행복해하는 모습 어떻게 좀 보셨나요, 그 드라마?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그 드라마 다 보진 않았고 제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드리는 말씀은 영화나 드라마는 영화나 드라마로서 즐기시라 하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드라마도 그렇고 사실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차피 그거는 즐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과학적으로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뭐 영화에서도 보면 뭐 인터스텔라라든가 마션이라든가 그 과학적으로 논할 필요가 별로 없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냥 즐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장현실이나 드라마 자체도 사실 장현실의 입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세종대왕 때 굉장히 중요한 천문학적 발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달력,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의 우리 칠정산이라고 하는 우리 달력이 완성된 것도 조선이었고 그 세종대왕 때였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거기 나왔던 것처럼 뭐 치국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별관측 혼천이 이런 것들도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거고.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의 능력은 아니었겠죠. 그것이 이제 물론 세종대왕만의 능력도 아니었을 거고 하지만 그 시대에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받쳐줬던 그런 왕이 계셨고 그런 사회 문화가 됐다는 것이 여러 가지 다 어울려가지고 그런 게 됐을 텐데 아무튼 뭐 드라마는 요새는 드라마 별로 밤에 걸어야 되기 때문에 요새 드라마 못 봅니다. 하루에 2시간 이상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드라마 볼 시간이 별로 없어요. VOD 죄송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핸드폰에서도 된답니다. 그 왜 별을 보는 사람들이 딱 두 분류거든요. 예, 외롭고 힘들어서 예, 아니면 행복해서 예. 이렇게 보는 딱 두 분류인데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 여기 박사님도 그렇지만 힘들 때 별을 봤대요. 보통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면 힘들 때 별을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혼자서 이렇게 별을 많이 보셨다고 하시는데 예.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이렇게 들어본 결과 힘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그냥 계속 뭘 하나에 빠지셔가지고 열심히 하시고 뭐 하나 빠지셔가지고 열심히 하시고 하다 보니까 힘든 일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좀 털어놓으시죠. 보이시죠? 분명히 힘든 일, 분명히 아니 힘든 없는데 일 만들어야 되는. 밑도 끝도 없이 죄송합니다. 뭘 다 힘든 일을 굳이 여기서 말씀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말씀 안 왜냐면- 하신 거죠. 아니 지금 이제 자라나는 이제 청소년들 이제 색색들이 이 방송을 보고 그래 저렇게 해가지고 한 것에서 이렇게 또 그러니까- 파고들면 또 부모님들 또 힘들어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애가 이제 또 이 하고- 과정을 들어보면 박사님 같은 경우도 우리 멘토님께서도 일단 그 공교육을 받으시면서 학과를 선택했죠. 거기에서 또 다른 걸 선택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또 다른 걸 선택하셨고요. 근데 보통 이제 학부모나 보통 사람들은 한 길을 파고 집중하고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헷갈림이 있을 것 야 같아요. 이게 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그러니까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남보다 먼저 하지 않는 일을 했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게 더 굉장히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저도 힘들 때 많았거든요. 혼자서 별 보면서 뭐 울은 적도 있었고 하지만 지나가 보면 다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근데 학부모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특히 학생들 때문에.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별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많이 묻고 하는데 저는 그래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잘하는 일을 하라고 시킵니다.
왜냐하면 정말 좋아하는지를 아직 아이들이 모를 때예요. 그러니까 많은 걸 보고서 다양한 경험을 했다면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거를 알 수 있는 게 되겠지만 너무 어린 나이에 내가 좋아하는 걸 알게 됐을 때는 네. 정말 내가 잘하는 일을 하지 않고 좋아하는 일을 했을 때 정말 좋아하는 일이 생겼다 하면은 바꾸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잘하는 일을 하게 되면 잘하는 일은 어떤 실적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게 다른 것이 생기더라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요즘 그래도 학생들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때보다는 좋아하는 일을 좀 더 일찍 깨닫게 하게 될 것 같아요. 별을 많이 보시잖아요. 네. 그러면 외계인이 있을까? 우리 중에서는 이제 외계인이 있다 없다 이런 이야기 잠깐 나눴어요. 별 박사님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뭐 어떠신가요?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천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외계인 존재한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지구와 같은 이런 지구보다 100만 배 이상 큰 게 태양인데 태양과 같은 것이 1000억 개 이상 있는 게 은하계예요. 그런 은하계가 우주에 1000억 개 이상이 있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고 눈에 안 보이는 우주는 그보다 더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지구에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우주에 있는 별이 얼마냐면 1두에 동그라미가 22개예요. 1시 100천만 해가지고 1000만 얼마까지 하면 조 다음이 경, 그 다음에 해죠. 엄마. 100해예요. 지구보다 100만 배 이상 큰 그런 태양 같은 게 100해만큼 있는데 그 중에 태양 옆에 있는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셨건 자연이 했건 나머지 99에 9999경, 9999조, 9999억, 9999만 9999개의 별들은 뭐냐 이거죠. 공이 몇 개라고요? 22개. 그 밑에 자막으로 바바바바바바바 해도 이거 그리고 반은 그 찰것 중에 같아. 하나인 태양보다 10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게 지구예요. 네. 이게 당연히 존재할 거라는 거죠. 할 수밖에 없어야 되는 거고 만약 안 한다면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게 너무 무서워요? 그잖아요. 저는 오히려 외계인 존재 안 한다면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더. 네. 그잖아요. 맞아요. 그 많은데. 지구를 중심으로 이 우주가 존재한다 그러면 너무 무섭다 진짜. 저 그래서 당연히 천문학하는 사람은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외계인은 존재할 것이다. 좋습니다. 네. 자, 우리 궁금한 점들이 너무 많지만 지금 방청객 여러분들도 나도 이것 좀 궁금한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자, 궁금한 점 있으신 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인기라고 합니다. 네. 그 생일에 따라서 예. 별자리가 있는 걸로 알고 예. 있는데요. 그 생일과 별자리의 그 관계가 예.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황도 12궁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황도 12궁은 12별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처럼 이제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태양이 지나는 길을 황도라고 합니다. 태양이 노란색 별이거든요. 네. 그래서 태양이 지나는 길을 황도라고 하는데 360도를 돌겠죠. 그 360도를 갖다가 12개로 나눈 거예요. 30도씩.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날 춘분이라고 하죠. 춘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30도씩 나눠가지고 12등분 한 겁니다. 그래서 양황, 쌍계, 사처, 천전, 궁염, 물물 별자리 앞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내가 양자리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태어난 날 태양이 춘분서부터 30도 간격 안에 있었다는 거거든요. 내가 태어난 날 태양이 어디 있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제일 큰 천체가 태양이잖아요. 그래서 점성술가들은 하늘에 있는 천체들이 나한테 영향을 줬을 것이다. 그중에 제일 큰 게 태양이니까 내가 태어난 날 태양이 하늘에 어디 있었느냐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름이 실제로 별자리 이름에서 따온 거기 때문에 양자리 근처에 이 황도 12궁에 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자리 태어난 사람은 자기 태어난 날 양자리가 안 보이죠. 왜냐하면 태양이 근처에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별자리는 자기가 태어난 반대 계절에 보이는 건데요. 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실제로 밤하늘의 별자리가 똑같진 않아요. 이름을 따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별자리가 30도씩입니다. 그래서 근데 가끔가다 보면 이런 거 있어요. 3월 20일 태어난 분들, 4월 20일 태어나신 분들 어느 책에 보면 이 별자리, 어느 책에 보면 저 별자리 경계선이 있으신 분들 있죠. 그분들 정확하게 자기 별자리 아는 방법으로 알려드릴게요. 자기가 태어난 날 달력 보시면 돼요. 달력 보시면 자기가 태어난 날 24절기가 있습니다. 요새는 스마트폰으로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24절기보다 뒤에 태어났으면 그 다음 별자리. 네. 근데 매년 틀려요 이게. 네. 그래서 책마다 틀리는 이유는 매년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정확한 자기 별자리를 알고 싶으시면 태어난 해에 달력을 봐라. 네, 좋습니다. 네. 들으면 들을수록 쏙쏙 빠져드는 이야기인데 죄송합니다. 한 분만 더 질문 받을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최준규라고 합니다. 부럽습니다. 네.
그 천문대를 보기 위해서 네. 해외 여행도 많이 가셨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인상 깊었던 나라가 어딘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제가 가장 별을 보면서 행복한 게 바로 뭐냐면 제가 이 해가 가려지는 개기일식 한 몇 번 봤거든요. 제가 뭐 태국도 가서 보고 몽골도 가서 보고 중국도 가서 보고 호주도 가서 호주 남쪽 북쪽 평생 한번 보기 힘든 거. 그 다음에 가장 남들이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 오로라예요. 오로라. 오로라 폭풍이 칠 때 온몸의 감각이 다 떨립니다. 제가 10번 이상 봤거든요. 남들은 비싼 돈 내고 가서 보는 건데 저는 다 돈 벌면서 가서 봤는데요. 아무튼 간에 해서 기본적으로 호주에 가서 봤던, 그러니까 저는 남반구의 하늘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북반구보다는 남반구가 별이 더 많아요. 우리 은하계의 중심이 남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망원경 들이대는 것보다 호주에 가면 그러니까 초원에 가서 누워가지고 혼자서 별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캐나다를 오로라 보러 가끔씩 갑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데 정말 밤하늘에서 빛들이 아주 조금 방송 용어가 안 맞는데 막 미친 듯이 막 그 지 뭐 이런 빛이 지 뭐 이렇게 그 정도로 막 하는데 쏟아져요? 쏟아지는 게 아니라 막 그냥 내가 지금 가상현실 세계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누가 오로라 봤다라고 하면서 나 오로라 봤어. 그 사람은 안 본 거예요. 오로라가 정말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감동. 그러니까 오로라가 밋밋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빛들이 요동을 칩니다. 그걸 보게 되면 아 정말 겸손하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천문대도 물론 많이 가봤지만 천문대 가서 망원경으로 보는 별보다는 직접 눈으로 보는 것들. 그래서 초원에 가서 누워서 그래서 사막 가서 제가 고비 사막 가서도 누워서 별을 보고 했는데 사막은 너무 추워요 새벽에. 그래서 호주의 초원이 제일 좋았던 거고 그다음에 그 오로라 같은 경우는 캐나다 같은 데 북쪽 가서 보는데 극지에 가면 또 안 보여요. 위도가 60도에서 70도가 제일 좋거든요. 근데 오로라는 뭐 여름에도 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겨울에만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그 천문대는 많이 다녔죠. 천문대보다는 누워서 별 보는 게 훨씬 좋다. 네. 연구하실 거면 가서 보셔도 돼요. 자, 이제 슬슬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에게 또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될 수 있는 한마디 전해주신다면요. 네, 저는 사실 저한테 가장 큰 교과서가 됐던 책이 어린 왕자예요. 그러니까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네. 많이 안다고 행복했다는 것도 아닐 겁니다.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사람들과 사귀고 그래서 좋은 기억을 남겨놓고 가는 거. 그래서 저는 아름답게 나이 들어서 정말 멋있게 떠나는 거. 그러려면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긴 하겠죠. 그래서 어린 왕자 한번 최소한 자주는 못 읽더라도 10년에 한 번 정도씩은 어린 왕자를 한번 읽어봐라.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 저는 어린 왕자를 너무 늦게 봤던 것 같아요. 저는 대학교 와서 처음 봤던 건데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어린 왕자를 가끔씩 읽으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그런 것들을 어린 왕자 속에 많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멋진 어린 왕자처럼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구는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점심을 무엇을 먹을 것인지 뭐 이렇게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선택을 하는데요. 무언가 선택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도 있지만 따뜻한 애정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애정을 쏟는 만큼 나의 선택도 빛날 수 있으니까요. 토크 콘서트 화통 다음 이 시간도요. 또 다른 희망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Moments when I don't know if it's real or if anybody feels the way I feel. I need inspiration, not just another negotiation. All I wanna do is find a way back into love. I can make it through without a way back into love. And if I open my heart to you, I'm hoping